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 4년 동안 한시적이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가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청년들의 꿈,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며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느는 향후 3, 4년간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질책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는 이제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어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라는 이런 어떤 의견들이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아직 정부 각 부처에 남아있다라고 또 질책을 하시면서 공공근로, 공공고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 없는 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좀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경제가 호황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되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2년 이후가 돼서야 청년 고용 문제는 그 압박 수준이 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유는 그때쯤 되면 이제 20대 취업 희망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의 노동시장에서 이제 은퇴가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의 절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문하는 얘기인데,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하나라도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옥상옥으로 위에 있는 어떤 관리자 마인드로 일이 추진되었을 때는 일자리의 어떤 창출이 쉽지 않을 거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한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문도 하셨는데요. 사실 민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어졌으면 정부가 이런 노력을 안 했겠지만, 아무튼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고요. 여덟 번째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매우 약하고 그 처우가 아직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개선이 되어야만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정부가 선도적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민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문제는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정보부장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분들이 3년 정도를 만약에 취업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고스란히 사회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지금까지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사회 위험 요소에 대한 후발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차라리 선도적 프로젝트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싸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적 프로젝트 반드시 한번 실행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청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해외 진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으로 진출이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것만 전담하는 본부가 있다든지, 어떤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본부가 있다든지, 일자리만 지휘 감독하는 그런 본부가 있으면 실행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의하는 기구만 있다 보니까 실행하는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연의 자기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라는 어떤 그 부분을 따로 예를 들면 정책을 발굴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해외 진출 문제도 결국은 정부에서 예를 들면 해당 기관이 따로 있어야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1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한 땀 한 땀, 한 정책 한 정책,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서 100개든 1000개든 10개든 실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지만 늘어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매번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뒤처져 있는 것도 현실이죠. 이제는 청년을 정치적 지지층이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국가의 100년대계의 근간으로 여겨 어느 정권이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